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주식 뉴스로 억대 연봉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정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타가 힘든 직장인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영상입니다. 내가 돌파를 하니 최고점이고 내가 눌림을 하자니 최저점 아니 그 이상으로 밀릴 때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쳇바퀴 도는 손실굴레가 정말 힘드실 텐데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정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좀 편안하게 직장인들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확률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정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정은 미래의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예를 들어서 24일에 던파 모바일이 출시가 된다 했을 때 그러면 던파 모바일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바로 이 일정 미래의 일정, 호재의 일정을 앞두고 미리 매수하는 전략을 바로 일정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정은 한마디로 썸입니다. 썸으로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 썸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상형과 3월 8일에 데이트를 한다고 쳐봅시다.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의 심장은 어떨까요? 심박수가 굉장히 뛰겠죠. 심박수가 뛸 텐데요. 제가 차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의 심박수라고 했습니다. 재료의 심박수라고 했죠. 즉 데이트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심장은 뛸 텐데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기대되는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일정 매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고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굴은 이제 우리가 일정을 먼저 찾습니다. 차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먼저 재료를 먼저 찾고 일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우선시되는 매매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 먼저 일정을 어떻게 찾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찾는 방법은 많습니다. 팍스넷에서도 일정을 정리해주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서도 일정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팍스넷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팍스넷에서 이제 그 뉴스에 보시면 증시 스케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정들이 미리 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전 이제 3월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페베토리 얼라이언스거든요. 4대 그룹이 모르는 페베토리 얼라이언스인데, 아직 이게 명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3월 중순이라고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여기서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날짜 위주로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제가 뭐 네이버 카페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네이버 카페 또한 일주일치밖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이렇게 외부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매매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영양가가 없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색을 합니다. 뭐 일자별 키워드에서는 뭐 1일부터 뭐 2일 그 다음에 뭐 3일 뭐 이런 키워드가 있겠고요. 월별 키워드에서는 1월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뭐 12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2주 전 단기 매매할 땐 2주 전에 일자별을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별 일정은 적어도 6개월 전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3월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뭐 3월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넥슨 던파 모바일 3월 24일 원작 게임 팬 정조준 뭐 이런 일정도 있죠. 그래서 주식과 연관된 일정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일정이 정말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가실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일단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달력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달력에 정리하시면서 관련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3월 24일 출시 일정이죠. 그러면 던전 앤 파이터 뭐 특징주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은 뭐 넥슨 GT도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엮여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넥슨 GT로 지금 나오고 있죠. 아, 그러면 관련주가 지금 넥슨 GT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넥슨 GT이면서 또 넷게임즈가 같이 합병하니까 넷게임즈와 넥슨 GT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출시 일정에 대해서 주가가 정말 움직일까? 일정에 맞춰서 급등할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달력에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과거 10월 달에 달력에 적혀진 내역을 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매번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일정이 정말 뛰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매매가 좀 안정적으로 되는 기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정도 데이터를 좀 쌓으시면은 좀 안정적이게 일정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1년이나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년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이 한 해가 흘러가는 게 정말 빠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빨리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실하게 정리해 두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1년, 10년 금방 갑니다. 이런 시간이 금방 가는데 실력은 그대로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시간은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화를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는 일정과 뛰지 않은 일정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달력에 정리해두고 관련주가 직접 뛰는지 안 뛰는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종목 발굴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를 할 때는 보통 매매 타이밍은요, 일정 디데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한두 달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 놓아야 되고요, 적어도. 그 다음에 일정이 가시화가 되면서 일정이 1, 2주 전에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일정 디데이가 다가왔을 때는 무조건 털어버려야 돼요. 왜? 일정이 끝나면은 기대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월 9일이 대선인데 이 대선 당일에 대선 테마주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진짜 주가가 뛸 것 같거든.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죠. 미리 2년 전부터 움직였던 게 대선 테마주입니다. 아니 2, 3년 전부터 움직였던 게 대선 테마주죠. 주식은 꿈을 먹고 살고 기대감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정 매매 또한 이제 한두 달 전에 미리 숙지해두고 이제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클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갈 때 비중을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정이 다가올 때 1, 2주 전까지 계획을 삼아두고 슬금슬금 분할 매수하는 전략, 야금야금 사들이는 전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정말 편하고요.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분할 매수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비중을 여러분들이 과하게만 안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수익 날 확률이 매우 높은 매매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도 과대낙폭이 나오고 과대낙폭이란 것은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종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한두 달 앞둔 일정을 미리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거 예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 매매에 대한 디테일한 예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을 정확하게 11월 19일 날짜에 정리를 해드렸죠. 이제 제가 왜 11월 19일 날짜에 정리를 했냐고 하냐면은 당연히 연말에서는 다가오는 2022년을 미리 준비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일정을 좀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1월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이제 무수히 많은 검색을 한 결과 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라는 일정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남몰래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뭐 특별한 정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검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나라 M&D가 어떻게 관련주가 엮여있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냐면은 HTS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그 제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주관사 선정 돌입에 이제 100조 IPO 몸값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이전부터 관련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 일정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두 달 남았을 때는 보통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즉 이렇게 한두 달 미리 앞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좀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디데이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일정 디데이 때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디데이까지 안 보고 1, 2주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당연히 여기로 더 돈이 몰리겠죠. 지분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2021년 11월 8일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때도 제가 이제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것이다. 이때 디지털 화폐가 다툼의 장으로 나올 것인데 우리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때 11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톱폭 눌리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가 직행 나오고요. 거의 이제 저점 대비 한 76%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100%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수익이 난다면 알아서 잘 익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적게 수익 난 분도 있겠지만 알아보니까 뭐 40% 넘게 수익 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일정이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정 우리가 미리 두세 달 전에 알고 있었죠. 두세 달 전에 미리 캐치해놓고 우린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추천주였던 넥슨GT 합병, 넷게임즈 합병 이슈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드렸거든요. 1월 21일 날짜에 추천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26일 날짜에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1일 날짜에 사인을 드리고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한 다음에 이제 한 10% 가량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일정은 이제 넥슨, 던파 모바일 내년 1분기에 선보인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왔을 때 합병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정이 강하다는, 재료가 강하다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게 던파 모바일 때문에 올랐던 거고요. 이때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던파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크구나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병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합병 뉴스가 센 것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이제 시장의 급락 타이밍 속에서 일정 매매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과대낙폭이 되었을 때, 종목이 과대낙폭이 되었을 때 이제 엔벨로프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넥슨GT 차트이고요. 엔벨로프 이제 10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스닥은 엔벨로프 6선을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전 정확하게 6선을 이탈하고 회복하는 이 시점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왜냐고 하냐면 이때쯤이면 과하게 빠져서 시장이 이제 추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야 더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저점을 거의 이탈하지 않았죠. 이탈한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시켜버렸죠. 하지만
지수는 전저점 이탈하고 크게 밀렸죠. 아, 이것은 일정이 강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17,000원 사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 시장의 엔벨로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종목의 엔벨로프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은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벨로프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엔벨로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 8, 10, 8, 10, 12 이것을 이탈할수록 과대낙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과대낙폭이 되면서 저점이 다가올수록 종목 또한 저점이 다가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거기다가 일정까지 앞두고 있다? 아, 그거는 매수해볼 만하죠. 시장이 빠졌을 때. 그래서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 일정 매매가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넥슨GT가 이렇게 또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넥슨GT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넷게임즈를 매수하게 되면서 이제 15.79%의 수익이 났습니다. 전 이 정도로 만족하니까 그냥 감사하게 익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영화테크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넥슨GT가 이게 돌발 호재가 나왔거든요. 사실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1조를 이제 넥슨에 이제 매수를 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다가올 때 돌발 호재가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테크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있는데 돌발 호재가 나온 케이스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3월에 일정이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말에 이제 3월에 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된다. 이제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이 폐배터리 얼라이언스로 뭉친다. 그게 언제냐? 3월이다. 그럼 우리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체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를 새해맞이 일정 매매 관심주로 가격까지 정확하게 찝어드리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18,300원에서 1차 매수, 17,0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 사인을 드리고 이렇게 또 수익 기회가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2만원 이상 목표가 드렸는데 금일 정확하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GM과 계약을 맺어서 호재가 나와서 이제 급등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일정 같은 경우에서는 돌발 호재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정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일정 매매 다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일정을 통해서 억대 연봉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월 1억 이상 버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